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계속해서 인도공학 15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46번 인도의 시공에서 현장 대리인 배치 기준입니다. 114회 1교시에서 인도 사업에서 현장 대리인의 사업 규모별 배치 기준이 출제되었습니다.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인도에서 설계는 공사비 2억 원 이하일 경우 기술 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사 1명 이상 3억 원 이하일 때는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사 1명 이상 그리고 10억 원 이하는 기술 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사 1명 이상 공사비 10억 원 초과일 때는 기술 초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시행에서는 공사비 3억 원 이하일 때 기술 초급 1명 이상 그리고 공사비 3억 원 초과일 때는 기술 중급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에 있어서는 공사비 2억 원 이하일 때 기술 중급 1명 이상 그리고 공사비 10억 원 이하일 때는 기술 고급 이상 1명 이상 그리고 공사비 10억 원 초과일 때는 기술 특급 산림공학기술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픽 147번 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간선임도와 지선임도입니다. 120회 1교시에서 임도 시설 규정상 임목 벌채 및 투토 제거에 관한 내용을 노면, 절토면과 성토면을 구분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28회 1교시에서 간선, 지선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교량, 암거의 활화 중 그리고 128회 3교시에서 간선임도, 지선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성토, 구조물 설치, 소단 설치 그리고 131회 1교시에서 간선임도, 지선임도 시설 기준의 파종 녹화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관리 기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서 간선, 지선임도의 시설 기준, 노면, 절토, 차항, 노면, 절토, 성토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 방지로 노면 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완경사 구간의 경우에 하나여 반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옹벽,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토, 성토 작업을 하기 전에 원집안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절토, 성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절토 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 사면 또는 절토 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때나 돌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비고란을 살펴보면 토질 및 용수 등 지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다음 성토 기준을 보면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하며 성토한 경사면의 기울기는 1대 1.2에서 2.0 범위 안에서 토질 및 용수 등 지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 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성토 너비가 1m 이하이고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토 사면의 길이는 5m 이내로 합니다. 다만 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토 사면을 보호를 위하여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구조물 설치는 인도 노선이 급경사지 또는 화강암, 풍화토 등의 연약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옹벽, 석축 등의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소단 설치는 절토, 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 길이 2에서 3m마다 폭 50cm에서 100cm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합니다. 인목골체 표토 제거 등은 노면 절토면에서
노트에 있는 잎목, 과목을 포함합니다. 잎목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한 후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고 홍수보다 높은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부식토는 사면 복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토면에서는 성토 대상지에 있는 잎목은 사면 다짐 등 노체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며 효토 등은 제거 정리합니다. 토사 채취장 유형토 운반 작업장의 설치를 보면 성토 시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토사 채취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은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형토 운반 작업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암석 자르기는 암석 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지역과 민가 주변에서의 암석 자르기는 브레이커를 위주로 활용합니다. 교량 안거는 통수단면에서 교량 안거의 통수단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합니다. 높이는 교량은 최고 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 방장교에 있어서는 방장 하부까지의 높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m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너비는 교량 암구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임도의 너비, 곡선부의 경우에는 남목 4에 따른 곡선부 너비와 확대 범위를 적용한 너비를 말합니다. 임도 너비와 같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도의 너비보다 좁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및 안거의 진입부 양쪽의 너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야 합니다. 복토는 교량 및 안거에 불가피하게 복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cm 이상으로 하며 그 복토 하중에 대하여는 중량을 계산 설계합니다. 사하중은 교량 및 안거의 사하중이란 물체 위에 올려놓은 추의 중력과 같이 움직임이 전혀 없는 때의 무게를 말합니다. 사하중 산정 시 사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교량 표준시방서 건설진흥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 교량에 관하여 정한 표준시방서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도로교량 표준시방서에 따릅니다. 그리고 활화중은 교량 및 안거의 활화중은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 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 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 산정은 사하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18 하중 총중량 32.45톤 이상의 무게에 따릅니다. 종단 기울기는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종단 기울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 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단 기울을 완만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각과 중간벽은 교량 안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간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합니다. 파종 녹화를 살펴보면 대상지는 잎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공법에 따라 전체 면적을 녹화해야 합니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파종 녹화 시기는 파종은 임도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적게 시공되도록 합니다. 파종 녹화 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 토양, 지역 특성에 알맞은 공법과 종자를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는 인도 절토면 또는 성토면 중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경사로, 자연형 계단 등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설치합니다. 설계 지침서는 측량 및 설계를 실행할 때 사업별, 공사별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 지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현지 조사, 측량 설계 인자 및 제도 방법, 축조물의 위치, 규모, 크기, 형상, 그리고 공법 및 공사 시방서, 그리고 사용 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주요 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산지 및 조달 방법, 골재원, 지질, 토치장, 배합 설계 등 사전 조사 자료, 축조, 공작물의 구조, 공법, 규모, 형상, 그다음에 공사 및 공정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의 시공순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임대의 활용성 및 타당성, 도면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설계 변경 조건, 공사기간 산정 기준 근거, 그 밖에 설계도서 산정에 지침이 되는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토픽 148번 산불 진화 임도입니다. 128회 4교시에서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에서 대상지, 곡선 반지름, 대피소 및 차돌림꽃, 그 다음에 차량 교행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31회 1교시에서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 내 교량 암거, 132회 3교시에서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에서 대상지와 설계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별, 공사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지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그리고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발생지 인접 지역, 부정가치가 있는 산림 또는 민가 등 주요 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그 밖에 산불 진화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이 대상지입니다. 산불 진화임도의 시설 기준을 살펴보면 차량 규격, 속도 기준에서 산불 진화임도의 설계에 기준이 되는 차량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2.5톤 트럭일 경우 길이는 6m, 폭은 2m, 높이는 2.8m, 축간거리는 3.7m, 앞내민 길이는 1m, 뒷내민 길이는 1.3, 최소 회전 반지름은 7m입니다. 대형 자동차일 경우에 길이는 13m이고 폭은 2.3, 높이가 4.0, 축간거리가 6.5, 앞내민 길이가 2.5, 뒷내민 길이가 4.0, 최소 회전 반지름은 12m입니다. 비교를 살펴보면 축간거리는 앞바퀴 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축의 중심까지 거리를 말하며 앞내민 길이는 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 축의 중심까지 거리, 그리고 뒷내민 거리는 뒷바퀴 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산불 진화 임도의 설계 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불 진화 임도는 시속 40에서 20km까지입니다. 산불 진화 임도의 너비를 보면 유효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고 차량 주행과 지형 여건에 따라 확폭이 필요한 구간은 최대 5m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배항곡선지의 경우에는 8m 이상으로 합니다. 기럽개와 옆도랑 너비는 각각 50cm에서 1m의 범위로 하고 한반 지역 등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옆도랑이 없는 임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럽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L형 옹벽을 설치하여 기럽개 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축조 한계는 산불 진화 임도의 축조 한계는 유효 너비와 기럽개를 포함한 너비 규격에 따라 설치합니다. 곡선부 너비의 확대 범위를 보면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곡선 반경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2.25m 확대를 하고 13에서 14에는 2m, 14에서 15는 1.75, 15에서 18, 1.5, 18에서 20, 1.25, 20에서 25는 1m, 그리고 25에서 30은 0.75, 30에서 40은 0.5, 40에서 45m 미만은 0.25를 확폭 너비를 줍니다. 비고는 대피소, 차돌림꽃 그 밖에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선 반지름을 보면 곡선부 중심선 반지름을 다음에 규정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내각이 155도 이상 되는 상수에 대해서는 곡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계 속도 40km, 시간당 40km, 시속 40km면 최소 곡선 반지름이 일반 지역은 60m, 특수 지역은 40m를 주며 시속 30의 설계 속도는 일반 지형이 30, 특수 지형이 20, 그리고 시속 20일 경우에는 곡선 반지름으로 일반 지형이 15, 특수 지형은 11을 줍니다. 다음 기울기를 살펴보면 종단 기울기는 시속 40km일 때 종단 기울기 순 기울기를 일반 지형은 7% 이하, 그리고 특수 지형은 10% 이하로 하며 시속 30km일 때 일반 지형 8%, 특수 지형은 12% 이하로 하며 설계 속도 시속 20km일 때 종단 기울기는 일반 지형이 9% 이하, 그리고 특수 지형은 14% 이하로 합니다. 비고를 보면 지형 여건상 특수 지형의 종단의 기울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하나여 종단 기울기를 18% 범위에서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횡단 기울기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포장을 하지 아니한 노면, 쇠석 자갈을 부설한 노면을 포함하지 않은 노면은 3에서 5%, 포장한 도면은 1.5에서 2%로 합니다. 다음 합선 기울기는 12% 이하로 합니다. 다만 현지의 지형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5%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노면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하나여 18%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종단 곡선은 시속 40km, 그리고 종단 곡선의 반경은 450m 이상으로 하고 종단 곡선의 길이는 40m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비고란을 보면 포장도로가 아닌 곳에서 종단 기울기의 대수차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종단 곡선은 포물선 곡선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면의 시공을 보면 노면은 안반 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가 완료된 후 진동 롤러로 다져야 합니다. 다만 진동 롤러 다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토질인 경우에 하나여 불도저, 굴착기, 궤도식은 0.7루베 이상으로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노면의 종단 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인 구간과 종단 기울기가 8% 이하인 구간으로서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쇠석, 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합니다. 인도 노선에 굴곡이 심하여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에 반사경을 설치하며 성토사면에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길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기럽기 부위에는 위험표지와 경계석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옆도랑과 배수구의 설치 기준을 보면 옆도랑의 깊이는 30cm 내로 하고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등선 부분과 절도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은 L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L자형 상부 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합니다. 다만 노출용 횡단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옆도랑을 있는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합니다. 정단 기울기가 급하여 침식 우려가 있는 옆도랑은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흉터면이 안정되고 종단 경사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옆도랑을 파지 않고 3에서 5% 내로 외항 경사를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내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합니다. 다음 배수구를 살펴보면 배수구의 통수담에는 백년비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2배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배수구는 수리 계산과 현지 여건을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100m 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그 지름은 1000mm 관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의 지름을 800m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외압 강도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 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집수통 및 날개벽은 콘크리트, 조립식 주철 맨홀 등으로 시공하되 현지에 석재 활용이 용이할 때는 석축 쌓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돛으로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합니다. 종단 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노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임도를 횡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합니다. 나뭇가지 또는 토석 등으로 배수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배수구의 유입구에 유입방지설을 설치합니다. 다음 노출형 횡단수로는 산불 진화 임도를 횡단하여 유수를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내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합니다. 다만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 간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성토면 쪽 끝부분에는 원지반까지 돛으로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취사장의 설치는 산불 진화 임도 계곡부 소류지에는 산불 진화용 취수장을 설치하고 취수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접근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하 수림대 설치는 산불의 강한 수종은 존치하거나 성토 부분에 근주 이식을 하여 내하 수림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물더미 포장의 설치를 살펴보면 산불 진화 인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폭으로 물더미 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합니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배수구 또는 안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대피소 및 차 돌림곳을 살펴보면 대피소의 설치 기준은 간격은 200m 이상 정차 작업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6m 이상, 유호 길이는 15m 이상을 설치하고 차 돌림 곳의 너비는 10m 이상으로 합니다. 정차 작업장의 설치 기준은 간격은 500m 내로 하고 너비는 10m 이상, 유호 길이는 20m 이상으로 합니다. 다음 노면 절토, 성토를 살펴보면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노면 형성을 위하여 절토, 땅깎이한 토석은 이를 전량 반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옹벽,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완경사 구간의 경우에 하나여 반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옹벽,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노면을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절토, 성토 작업을 하기 전에 원지반에 미리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절토, 성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절토 사면의 길이가 긴 구간에는 절토 사면 또는 절토 사면의 경계 바깥쪽에 때와 돌을 이용한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절성토 사면에서 용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용출수의 처리를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절성토 사면에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부에 배수 기능이 포함된 안정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성토면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 안전과 피해 방지에 투입해야 합니다. 절토 경사면의 기울 기준을 살펴보면 암석지의 경우 경암은 1대 0.3에서 0.8, 연암은 0.5에서 1.2, 그리고 토사지역은 1대 0.8에서 1.5m로 하며 토사지역은 절토면의 높이에 따라 소단을 설치합니다. 비고를 살펴보면 토질 및 용수 등 지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절토 경사면의 상단부에 대한 못따기를 토사지역 기울기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요구되는 기울기의 최소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토 기준을 살펴보면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하며 성토한 경사면의 기울기는 1대 1.2에서 2.0 범위 안에서 토질 및 용수 등 지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 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다만 성토 너비가 1m 이하이고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토 사면의 기울기는 5m 이내로 합니다. 다만 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토 사면을 보호하여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구조물의 설치는 인도 노선이 급경사 또는 화강암질, 풍화토 등의 연약 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옹벽, 석축 등의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 소단의 설치는 절토, 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나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 길이 2에서 3m마다 폭 50에서 100cm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합니다. 다음 임목벌집 표토 제거를 살펴보면 노면 절성토 대상지에 있는 임목, 관목을 포함합니다. 임목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하여 반출합니다. 이 경우 표토를 제거할 때 나오는 부식토 중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부식토는 사면 복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토면에 대해서는 성토 대상지에 있는 임목은 사면 다짐 등 노체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흙에 많이 묻히게 되어 고사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하며 표토 등은 제거 정리합니다. 성토 너비는 유효 노폭의 5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곡부 횡단, 유형토 운반 작업장 설치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토 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유형토 운반 작업장과 토치장의 지정을 보면 절성토 시 부족한 토사의 공급과 또는 남는 토사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서 유형토 운반 작업장 또는 토치장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유형토 운반 작업장과 토치장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암석 절치는 암석 지역 중 급경사지 또는 도로변의 가시 지역과 민가 지역 주변에서의 암석 절치는 브레이커 절치를 위주로 합니다. 교량암거 기준을 살펴보면 통수단면은 교량암거의 통수단면은 백년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줄량의 1.2배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높이는 교량은 최고 수위로부터 교량 밑까지 방장구에 있어서는 방장 하부의 높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m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너비는 산불지나 임도의 너비는 3.5에서 4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량 및 암거의 진입부를 양안의 노폭, 좁아짐 표시식을 설치해야 합니다. 복토 흙덮기는 교량 및 암거에 불가피하게 복토 흙덮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흙의 두께는 50cm 이상으로 하며 그 복토 흙덮기 하중에 대하여도 중량을 계산 설계합니다. 사하중 다리 자체의 무게를 보면 교량 암거의 사하중
선정 시 사용되는 주된 재료의 무게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교량 표준시방서에 따릅니다. 활화 중 구조물 내 물건이나 사람으로 발생되는 무게. 교량 및 안거의 활화 중은 사중에 실리는 차량, 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 하중을 말하며 그 무게 산정은 사중 위에서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db-18 하중 총 중량 32.45톤 이상의 무게에 따릅니다. 정당기울기는 교량은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정당기울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별한 장소로서 입지 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기울을 완만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각과 중간벽은 교량, 안거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각과 중간벽이 없는 단경각으로 설치합니다. 파종 녹화를 살펴보면 먼저 파종 녹화 대상지는 인목이 없어 노출되는 절성토면은 파종 그 밖의 녹화 공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다만 암석지로서 녹화가 어려운 절토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파종 녹화의 시기는 파종은 임도의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시공되도록 합니다. 파종 녹화 공법 및 종자의 종류를 보면 파종 녹화 공법 및 종자의 종류는 경사, 토양, 지역 특성에 알맞은 공법, 그리고 종자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 종자를 사용합니다. 차량 교행을 보면 산불 진화를 위한 취수 차량은 절취 사면부의 절취 노면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배수 차량은 청도 노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진행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량 및 안거의 너비가 유효 노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극경사지 또는 화강암질, 풍화토 등의 연약 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그 외 부득이한 경우 등에 의해 유효 노폭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는 진입부 양안에 노폭 좁아진 표식을 설치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용 차량의 교행을 위하여 유효 노폭의 중간 바닥에 소형 말뚝바퀴와 부식이 되지 않는 노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야생동물 이동 통로로 임도의 절토면 또는 성토면 중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경사로, 자연형 계단 등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계 지침서를 살펴보면 측량 및 설계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별, 공사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설계 지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현지 조사, 측량 설계 인자 및 제도 방법, 축조물의 위치, 규모, 크기 형상, 공법 및 공사 시방서, 사용 증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주요 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산지 및 조달 방법, 골재원, 지질, 토치장, 배합 설계 등 사전조사 자료, 축조, 공작물의 구조, 공법, 규모 형상, 그리고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의 시공순위, 필요한 경우 임도의 활용성 및 타당성, 그리고 설계 변경 조건, 공사기간 산정 기준 근거, 그 밖에 설계도서 작성에 지침이 되는 사항 등입니다. 토픽 149번 작업임도입니다. 126개 3교시에서 작업임도의 시설기준, 그리고 128회 1교시에서 작업임도의 설계 대상지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서 설계 기준을 보면 먼저 작업임도의 시설기준의 설치 대상지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리고 기존의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으로서 임도를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량 규격 및 속도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의 종별은 소형자동차로 제원은 길이 6m, 폭 2m, 높이 2.8,
뒷바퀴 거리 3.7, 앞내민 길이 1m, 뒷내민 길이 1.3, 최소 회전 반경은 7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도 기준은 시속 20km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유효 너비는 작업인도의 유효 너비는 2.5에서 3m를 기준으로 하며 배항곡선지의 경우는 6m 이상으로 합니다. 옆도랑 기럽기의 너비는 작업인도의 옆도랑 설치에 관해서는 제2호, 3호, 1호에 따르고 기럽기의 너비는 50cm 내로 합니다. 기울기를 살펴보면 먼저 종단 기울기는 최대 20%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횡단 기울기는 물이 성토면으로 고르게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외항 경사를 3에서 5%대가 되도록 합니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합선 기울기는 최대 20% 이하로 합니다. 다음 배수시설은 배수구의 통수 단면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된 최대 홍수 유출량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먼저 최근 100년비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도달 시간을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하거나 최근 5년간 극한 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를 이용하여 합리식으로 계산합니다. 다음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 기울기가 급하고 길이가 긴 구간에는 도면으로 흐르는 유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형 횡단수로를 많이 설치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는 종단 기울기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합니다. 노출형 횡단수로의 유출구가 성토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부터 원지방까지 도수로 또는 물바지를 설치합니다. 다음 물너미 포장은 작업 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폭으로 물너미 포장 또는 세월교를 설치합니다. 다만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배수구 또는 암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노면과 차돌림꽃 소단을 살펴보면 종단 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쇠석, 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합니다. 각 구간마다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 돌림꽃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계화 작업이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노선이 극경사지 또는 화강암질 풍화토 등의 연약 지반을 통과하는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옹벽, 석축 등의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절성 또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 길이 2에서 3m마다 폭 50에서 100cm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작업 인도의 야생동물 이동 통로, 설계 지침서, 현장 감독관의 임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 파목에 따릅니다. 토픽 150번 간선임도와 작업임도의 비교입니다. 111회 2교시에서 간선임도, 작업임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임도의 종류를 살펴보면 간선임도는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대상구역의 중심부를 관통하거나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를 말하며 지선임도는 일정 구역의 산림 경영 및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를 말합니다. 작업임도는 일정 구역의 산림사업 실행을 위하여 간선임도, 지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를 말합니다.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차이점을 살펴보면 간선임도는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산악레포츠의 휴식 공간 제공 등 공익기능 충족이 가능한 환경친화적이고 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반면에 작업로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그리고 기존의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으로서 임도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치합니다.
시설 기준을 비교해 보면 임도의 종류별 설계 속도로 간선 임도는 시속 40에서 20km, 지선은 30에서 20km, 작업 임도는 20km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유연너비는 기럽게 옆도랑 축구의 너비를 제한 너비로 간선 임도, 지선 임도는 3m, 그리고 작업 임도는 2.5에서 3m로 하며 임산물 운반로는 2m 내외 최대 3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임도의 구분을 살펴보면 임도의 구분에서 공도와 농도, 그리고 농경지, 주택 등이 있고, 여기서 간선 임도가 농도에서 산림으로 이어지는 임도를 말하면, 지선은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작업도는 지선 임도에서 산림에 나가며 지선 임도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작업로는 작업도로 해서 다시 작업이 필요한 방향으로 개설합니다. 임도의 기능에서 이동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간선 임도와 작업로를 서로 비교해 보면 간선 임도는 이동성이 크게 고려되고 작업로는 접근성이 크게 고려됩니다. 간선 임도는 통행량이 많고 통행 길이는 길고 속도는 빠르며 통행수단은 자동차, 운반 이륜차이고 통행 목적은 통행적입니다. 이에 비해서 작업도 문제로는 통행량은 적고 그 다음에 통행 길이는 짧으며 속도는 늦고 통행수단은 사륜구동이나 임업용, 작업용 트랙터가이며 통행 목적은 작업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15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